트럭 몰고 예초기 메고 다니는 집안이 무슨 사돈이에요? 고급 호텔 연회장에 울려 퍼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성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한 남자. 그는 완벽한 미래를 위해 명품 옷을 걸치고 격식을 차리지만 상대방 가족의 낡은 작업복과 투박한 손에 코웃음 치며 모욕을 쏟아냅니다. 자신이 비웃은 상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모두의 운명을 바꿀 긴급 이사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 한태준 전무의 오만한 표정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리고 시작된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 과연 그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오만한 남자에게 내려진 파멸의 결말은? 진짜 품격은 어디에서 오는가? 당신이 놓친 진짜 가치를 찾아서 진정한 반전이 곧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너른 농장. 오후 3시 반 윙윙거리던 예초기 소리가 멎자 사방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땀을 닦으며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정돈된 풍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현성그룹의 농장 관리는 다른 임원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성우 회장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손을 써야 마음이 놓이는 성격이었죠.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4시였습니다. 딸 지수의 상견례는 6시에 서울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늦겠다. 이성우 회장은 혼잣말을 하며 급하게 예초기와 호미 삽등을 트럭 뒤에 실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을 털어보았지만 완벽하게 깨끗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올라 휴대폰으로 아내 윤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출발해요. 옷은 어떡하실 거예요? 갈아입고 오세요. 윤선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도착해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괜찮습니다. 진심을 보여주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성우 회장은 아내를 달랬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디젤 소리를 내며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자 트럭 특유의 투박함이 더욱 도드라졌어요. 조수석에 놓인 예초기가 덜컹거렸고 뒷좌석에는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 상견례를 가는데 이 모양이라니. 이성우 회장은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에 묻은 흙을 물티슈로 닦아보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죠. 다른 그룹의 회장들은 골프나 치며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자신은 달랐습니다. 현장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에 진입하자 교통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 사이에서 그의 농업용 트럭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저런 트럭이 왜 강남에 있지? 옆차 운전자가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성우 회장은 신경 쓰지 않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더 루미에르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발렛 직원은 깜짝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실례지만 이 차량을 여기에 주차하시는 건가요? 젊은 직원의 물음에 이성우 회장은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상견례 때문에 왔습니다. 직원은 트럭에 실린 예초기와 농기구를 보고 더욱 당황했지만 이내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그에게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함에 눈이 부셨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을 가득 메웠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성우 회장의 작업복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은 왜 저런 차림으로 여기에 왔지? 혹시 공사 관련 일인가?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약속 장소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딸 지수가 손을 흔들며 이성우 회장을 반갑게 불렀습니다. 옆에는 우아한 한복 차림의 아내 윤선이가 서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이성우 회장이 가족에게 다가서자 아내 윤선이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성우의 작업복 차림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때 명품 핸드백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신랑 측 어머니 박혜진이 다가왔습니다. 박혜진은 윤선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혹시 신부 어머니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지수 어머니 윤선이입니다. 윤선이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신랑 어머니 박혜진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성우 회장을 발견하고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시고요? 네. 맞습니다. 윤선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이성우 회장이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박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볍게 악수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녀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흙 냄새라도 맡는 듯 코끝을 찡그리는 표정이었습니다. 농장 일이 늦어져서 바로 왔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성우 회장이 정중하게 설명했지만 박혜진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농장이요? 직접 농사를 지으시나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농장 관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박혜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분위기는 급속히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장 차림의 한태준 전무가 나타났습니다. 금시계를 차고 명품 구두를 신은 그는 이성우 회장을 보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 사돈 어른이시군요. 한태준 전무가 이성우 회장에게 인사했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한태준 전무는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농장일 때문에 이런 차림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이성우 회장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농장이요? 한태준 전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네, 직접 현장을 봐야 마음이 놓여서요. 요즘에도 그런 일을 직접 하시는군요. 한태준 전무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회장으로 안내받으며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이성우 회장의 작업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 눈부신 화려함이 펼쳐졌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을 가득 메웠고 은빛 식기들이 테이블을 장식했습니다. 한태준 전무 가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한준영은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한태준 전무는 롤렉스 금시계를 과시하듯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성우 회장 가족이 자리에 앉자마자 한태준 전무가 비싼 와인병을 들어 보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 지역 특산품입니다. 결혼 예정인 두 사람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한 병에 100만 원 정도 하죠. 와인을 좋아하십니까? 박혜진이 이성우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술은 별로 안 마셔서요. 평소에는 뭐하고 지내세요? 박혜진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농장도 관리하고 다른 사업도 해요. 농장 관리라니 직접 농기계를 다루시나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이성우 회장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네, 현장을 직접 봐야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한태준 전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이 필요한가 싶네요. 농업은 이미 기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직접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생각 아닌가요? 한태준 전무의 말에 윤선이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한태준 전무는 화제를 바꾸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준영이는 현성그룹에서 일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우 회장의 솔직한 대답에 한태준 전무는 더욱 우쭐했습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입니다. 저도 그 회사 전무거든요. 그는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무면 웬만한 중견기업 사장보다 권한이 큽니다. 한준영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가문은 현성그룹과 함께 성장해온 역사가 있어요. 박혜진도 거들었죠. 준영이도 입사 후 승진이 빨라서 벌써 과장이 됐어요. 실력이 좋으신가 봅니다. 이성우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별다른 감흥 없는 반응에 한태준 가족은 당황했습니다. 혹시 회사 같은 건 안 하세요? 박혜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글쎄요, 농장일이 주업이라서요. 박혜진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조용히 음식을 먹었지만 상대방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손톱에 낀 흙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이 보였죠. 식사가 진행될수록 긴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태준 전무는 와인을 계속 마시더니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태준 전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상견례 같은 중요한 자리에는 격식을 좀 차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윤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런 고급 호텔에 그런 차림으로 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한태준 전무가 이성우 회장의 작업복을 노골적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급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성우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한태준 전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초기 냄새가 풀풀 나네요. 그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런 고급 호텔에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예요. 박혜진이 킥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기 분위기랑 너무 안 어울려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윤선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한태준 전무는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우리 현성그룹 사위가 될 집안은 최소한 체면은 차려야 하지 않겠어요? 한태준 전무의 말에 이성우 회장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너무 심해요. 한준영이 말렸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한태준 전무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트럭 몰고 다니는 사돈이라니 우리 준영이 인생에 흠이 될 것 같아요. 그는 완전히 선을 넘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 왜 저래? 상견례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윤선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못 견디겠네요. 박혜진은 부채질을 하며 과장된 몸짓을 했습니다. 사돈 어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는 거 아닙니까? 이성우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나쳐요? 농부가 무슨 체면이 있다고 지나치다고 해요. 한태준 전무는 비웃었습니다. 농사 짓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때와 장소는 가려야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한준영도 아버지 편에 섰습니다. 정말 그만하세요. 지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터질 것 같았죠. 저 애는 버릇도 없네요. 어른한테 함부로 소리를 질러요. 박혜진은 혀를 차며 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애 교육도 제대로 안 시켰나 봐요. 한태준 전무가 마지막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네요. 한태준 전무는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굴었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조용히 냅킨을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네요. 박혜진의 마지막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한준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죠. 아버지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준영아, 무슨 말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집안과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한준영의 냉정하고 단호한 선언에 지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지수 씨,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죠. 한준영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대로 된 집안과 결혼해야 제 미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는 사랑보다 이익을 택한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결혼하자고 먼저 말한 것도 너였잖아. 지수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어요. 현실을 봐야죠. 한준영의 차가운 말에 이성우 회장의 목소리에도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뭐해요? 당연한 결정 아니에요? 박혜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부 딸과 우리 아들이 어떻게 결혼해요? 한태준 전무는 비웃으며 술잔을 거칠게 놓았습니다. 너희들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윤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너무해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우리 가문의 격에 맞는 며느리를 찾아야겠어요. 지수야, 일어나자. 이성우 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하지만 단단한 손길이었죠.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수는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이성우 회장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서 가세요. 여기 분위기만 망치고 있잖아요. 한태준 전무는 비틀거리며 쫓아내는 듯한 몸짓을 했습니다. 준영아, 정말 후회할 거야. 지수는 마지막으로 말했고 한준영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후회는 무슨, 잘된 일이죠.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이성우 회장은 한태준 전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번뜩였습니다. 후회? 우리가 뭘 후회해요? 농부 따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태준 전무는 와인을 마시며 조롱했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조용히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은 쓸쓸하고 초라했지만 이성우 회장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죠. 한태준 가족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축배를 들었지만 그들은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 5시 현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태준 전무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상견례에서의 통쾌한 승리감에 기분이 무척 좋았기 때문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 임원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전무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비서가 반갑게 인사했고 한태준 전무는 싱글벙글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그는 원두커피를 내리며 경제신문을 펼쳤습니다. 현성그룹 관련 기사를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때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임원회에 긴급 소집 공지가 나왔습니다.
비서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긴급 소집? 정기 회의일도 아닌데? 한태준 전무는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전 임원 참석이랍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비서의 말에 한태준 전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회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무슨 일이지?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복도로 나섰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웅성거리고 있었죠.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상무님, 혹시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한태준 전무가 동료에게 물었지만 동료 역시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전 임원 소집이라니 큰 발표라도 있나 보군요. 임원들의 추측이 이어졌지만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준영 과장도 출근해서 소식을 듣고 임원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인 것 같아요? 글쎄다. 새로운 사업 계획이나 인사 발표 정도 아닐까? 한태준 전무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농부 집안을 내쫓은 일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준영도 아버지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서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임원들이 회의실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정비서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딱딱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의실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친근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비서, 오늘 안건이 뭔가? 한태준 전무가 친근하게 다가가 물었지만 정비서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고 한태준 전무는 회장석 바로 옆인 서열 2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임원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예초기 냄새가 난다며 조롱당하고 트럭을 몰고 다니는 농부라고 비웃음 받던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메고 가죽 구두는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걸어오는 모습에서 자연스러운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한태준 전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이성우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모든 임원이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지만 한태준 전무만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전무님. 이성우 회장이 그를 직접 쳐다보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네. 한태준 전무는 부들부들 떨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하지 않으십니까? 정비서의 차가운 말에 한태준 전무는 겨우 일어나 사과했습니다. 어제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한 전무님? 이성우 회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한태준 전무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우 회장은 어제 한태준 전무가 했던 모욕적인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트럭 몰고 예초기 메고 다니는 집안이 무슨 사돈이냐고 하셨죠? 한태준 전무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묵묵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비서가 임원들에게 서류를 나눠주었고 첫 번째 안건을 본 한태준 전무는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안건 한태준 전무 해임. 해임 사유는 회사 위신 실추, 품위 손상,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한태준 전무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성우 회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임원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정비서는 차분하게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한준영 과장의 대기 발령 처분이었습니다. 한준영 역시 몰락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한태준 가족은 결국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반면 이성우 회장은 다시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에게 미안해했지만 이성우 회장은 진짜 사람이 누군지 미리 알게 됐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딸을 위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모욕하는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과 겸손함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이성우 회장 가족의 평범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담아냅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